자, 다음 고민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만 60세인데요. 아이고, 만 60세면은 아직은 청년이죠. 100세 시대에. 자,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말씀 나눠주세요.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제가 작년 8월 달부터요. 네. 조금씩 그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낫겠지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네. 제가 조금 계단을 내려가거나 그러면 무릎에 통증이 좀 생겨서 네. 그 동네 병원으로 한번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관절염 시추라고 그러면서 네. 그 연골 주사를 한번 맞아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맞아봤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그 통증이 지속이 돼서 네.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MRI를 한번 찍어보라 그래서 네. MRI를 찍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역시. 그래서 그 수술을 하라고 네. 뭐 반월상 연골 절제술 그걸 하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제가 다른 병원에 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또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아, 네. 고민되죠.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 네.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이제 진료를 보는 선생님께 개인적인 주관이나 치료 방침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의사의 치료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이거든요. 환자의 증상이 내가 심하지 않다고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그게 환자분의 그 치료가 수술이 환자분의 건강에 많이 해가 돼서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치료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관절경은 비교적 환자분의 그 위험이 적은 시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하는 건 사실은 그 반월상연골 파열의 1차 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증상이 만약에 진단을 받고도 계속 반복되고 좋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그러시면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이나 또는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네. 지금의 그 통증은 뭐 별로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원장님? 글쎄요. 지금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네. 약간 뭐 싸하게 좀 아프거나 그럴 정도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전화로 환자분께 상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반월상연골 파열이 만약에 오래된 거다 그러면 당연히 부분 절제술을 한다 그래서 별로 좋아질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보존적인 치료로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RI 검사 하신 게 있으면 그 검사를 비교해서 다시 검사해 보시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머니 혹시 그 정밀 검사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제가 3월 달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그러면 3월, 최근이네요. 보름. 아유, 네, 그러면 최근이네요. 이제 보름밖에 안 됐네요. 네. 다시 검사하시지 마시고 그 검사하기가. 제가 네. 그래서 세 군데 병원을 갔는데 네. 두 군데서는 수술을 하라 그러고 한 군데서는 수술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 고민이 생겨요. 네. 원장님 그러시겠네요. 이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한 군데를 좀 더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지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님의 선택에 따른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자, 다만 원장님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좀 찢어졌을 때 요거를 지금 오랫동안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반월상연골 파열이 특징이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로 퇴행성 파열이기 때문에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뒤쪽 부분에 뿌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처음에 파열이 생겼을 때는 통증이 많이 심하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싹 없어지고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적응하기.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가 됐고 증상이 좋아졌네. 그리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반월상연골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게 관절이 망가지는 시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은 반월상연골 파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그걸 방치할 건 아니고 이게 계속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있고 그냥 별 문제 없는 건지는 꼭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느냐, 예, 전문 선생님들끼리도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조금 예민하게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적은 통증이라도 혹시 더 심해지진 않는지 잘 추적 관찰하시면서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5세인데요. 75세. 자, 네. 어떻게 아프시고 불편하신지 어머니, 우리 네.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무릎이요. 갑자기 이렇게 요새 아파갖고. 네, 갑자기요? 병원에 다니거든요. 갑자기 얼마나 된 거죠? 한 2, 3년 됐어요. 아, 네. 어머니, 2, 3년 동안 제법 길게 아니, 아파지셨는데. 이제 아프다가 주사 맞고 나서는 안 아팠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래갖고 다시 좀 많이 요새 또 아파서 병원에 네. 갔더니 네. 침을 한 5일 맞았는데 지금 걷기가 힘들어 아파요. 네. 내가. 네. 우산 같은 걸로 이렇게 짚고 다니거든요. 아이고. 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직은 정상이 안 되죠. 네. 그러면 2, 3년 전에 아프시기 전에는 잘 걸어 다니셨나요? 예. 네. 아픈지 모르고 다녔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네, 그럼 2, 3년 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계기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아니면 천천히 그냥 점진적으로 그냥 아프기 아니 시작하신 무릎이 건가요? 아프다니까 가서 엑스를 찍어봤더니 네. 선생님이 통증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맞고 한 2, 3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한번 네. 아프기 시작한 건 2, 3년 전이었는데 주로 지금 증상이 심해지신 건 최근이시군요. 예. 네. 근데 어머니 병원에 가셔서 최근에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받아보셨어요? 아 받아봤는데요. 네. 염증 여기 뼈가 다 닳았대나 뭐 그렇대요. 염증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죠.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아마 이제 드려봤어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윗뼈하고 네. 아랫뼈가 닿을 정도로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아마 연골이 이렇게, 다 닳았대.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진료를 보면서도 말씀드리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뼈하고 뼈가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부딪힌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관절염 말기가 됐다 그래서 다 수술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관절이 망가져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들어보면 환자분 2, 3년 전만 해도 잘 걸으셨는데 2, 3년 동안에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지금은 걷는 게 불편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어머니는 어떻게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목소리도 씩씩하신데 치료 받으시고 걷는 것도 씩씩하시면 더 오래 사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자, 어머니 혹시 감사합니다. 정밀 검사는 안 받아보신 거죠? 아직 정밀 검사는 안 받아봤습니다. 엑스레이 정도만 검사 네네네. 받으셨고 네. 앞서 저희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원인을 찾아내려면 어머니 MRI 검사가 관절에는 그래요? 필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 치료 예. 원장님께서 권해주시니까요. 가까운 무릎 관절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프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게 2, 3년 전에 처음 통증이 생겼고 또 드라마틱하게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나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 치료의 그 장점인데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맹점이네요. 네. 예. 그 모든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장점은 통증이 급격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꼭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진단은 제대로 받으셨지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계속 똑같은 치료를 고집하시면 결국 여기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고 저기서 스테로이드 주사 또 맞으시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사를 맞으시면 결국은 나중에 악화돼서 골괴사나 화농성 관절염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 점은 굉장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꼭 병원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전화는 여기까지만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통증과 비수술 치료법들, 줄기세포 치료, 주사 치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챙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관절 건강 좀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뵙는 환자들은 그 관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많이 망가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알면서도 치료받는 게 겁나고 시간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셔서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은 나중에도 날 수 있고 경제적인 형편은 나중에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무릎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망가질 때까지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미루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병원에 꼭 오시면 관절 전문 병원의 진료를 보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꼭 솟아날 방법은 있으니까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시간도 또 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방치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병원 찾아보시라는 원장님 조언이셨고요.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온도차가 있다 보면 신체 리듬이 깨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낮 동안에 또 좀 꾸벅꾸벅 조는 춘곤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자, 쑥이나 냉이 같은 봄철, 제철 나물 있지요. 춘곤증에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적정한 비타민도 또 음식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